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국회가 제발 국민을 바라봅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6월 임시국회 또한 장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일부 상임위원회만 선별적으로 참석할 뜻을 밝히면서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경제난과 완보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앞세워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회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진정 있는 것입니까? 추경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회의장께서는 다시 한번 제안하신 경제 원탁 토론회를 통해 국회가 제대로 된 정상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6월 임시국회 소집 이후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국회 정상화 의지가 의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끝내 등원하지 않을 경우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경제 원탁 토론회 수용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추경안 처리는 포기하고 경제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며 총선을 겨냥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를 소집해서 정부 측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시정연설은 요식적인 절차일 뿐 임기가 만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준비가 돼야 추경안 심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바른미래당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추경안 처리는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민주당은 이제 그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 참여와 추경안 처리는 거부하면서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일부 상임위만 참여하겠다는 자유한국당 또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인 비판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되지만 이처럼 단간만 쏙 빼먹겠다는 식의 편의적인 발상이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국회 파행의 상황에서 북한 목선 사건 등 국민적 의혹 사건들의 국정조사 일정은 여야 간에 제대로 된 합의가 어찌 되겠습니까? 싸울 일이 있으면 국회 안에서 싸우고 싸울 일이 있어도 할 일은 해가면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깨닫기 바랍니다. 어려운 국회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의 과제가 추경안 처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하면서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는데 예산정책처의 시각 또한 바른미래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 마치 연례 행사처럼 3년 연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마찬가지로 예산정책처 또한 추경안을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경기 대응 목적으로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추경을 해마다 편성하게 되면 각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당연시하게 돼서
경기 대응 효과가 약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안 제출 이전에 본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 없이 상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보여주기용 추경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미래당이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3조 6천억 원의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황당한 발상의 문제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바른미래당과 마찬가지로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향후 실제로 필요할 때 재정 정책의 활용 가능성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것은 몰라도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일만은 끝까지 막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안이 과연 경제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 정책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신규 사업과 R&D 지원 예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추경 편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재정 정책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데에 예산정책처도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예산과 예비비로 충당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에서 제외하고 당장 발등에 불러 떨어진 하반기 경기 하방에 대비한 긴급 예산과 재난복구 지원 예산에 국한해서 추경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언해 왔듯이 이런 방향에서 추경안 문제에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